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바로 샬럿 브론테의 영원한 명작 제인 에어입니다. 이 소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.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성의 독립과 존엄성이 대체 뭘까 하고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. 자, 그럼 모든 억압에 맞서서 자기 힘으로 사랑과 인생을 움켜쥔 한 여성의 아주 강렬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볼까요? 나는 새가 아니에요. 그리고 어떤 그물도 나를 잡을 순 없죠. 바로 이 한 문장, 이게 바로 제인 에어라는 인물을 전부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건 그냥 한번 소리쳐보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. 뭐랄까, 사회가 만들어 놓은 관습이나 억압 같은 보이지 않는 세장 있잖아요. 거기에 갇히지 않겠다고 평생을 바쳐서 쌓은 그녀의 선언문 같은 거예요. 자, 그럼 제인의 이야기, 그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듯이 제인도 정말 혹독한 시련 속에서 단련됩니다.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곳, 바로 게이츠 헤드와 로우드라는 뭐랄까 고대한 용광로 같은 곳에서 시작되는데요. 바로 여기서 그녀의 절대 꺾이지 않는 영혼이 처음으로 시험받게 되죠. 제인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하면 두 개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먼저 게이츠 헤드, 여긴 친척집인데 말 그대로 냉대와 정서적 학대가 일상이었어요. 그리고 또 다른 곳은 로우드 학교. 여긴 겉으로는 자선학교인데 실상은 위선적인 규율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어야만 했던 곳이죠. 그러니까 이 두 곳이 결국 제인에게는 불의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아주 혹독한 훈련소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에요. 바로 이 장면이에요. 어린 제인이 자기를 억압하던 어른, 리드 부인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바로 이 순간, 이게 바로 제인 인생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그냥 어린애 반항이 아니에요. 뭐랄까, 내 안에는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. 내 존엄성을 건드리지 마. 라고 처음으로 선언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. 자, 그렇게 혹독했던 어린 시절이 끝나고 제인은 드디어 로우드를 떠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녀가 새롭게 도착한 곳이 바로 미스터리로 가득 찬 손필드 저택이에요. 여기서 가정교사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 손필드에서 그녀의 운명이 정말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. 손필드에는 바로 그 유명한 로체스터가 있죠? 제인의 고용주인데 이 두 사람은요,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봐요. 지적인 대화가 통하고 뭐랄까 영혼이 통하는 느낌? 그런 걸 느끼는 거죠. 당시의 신분 차이나 외모 같은 건 엄청난 벽이었을 텐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동등한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손필드 저택,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뭔가 이상해요.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죠? 특히 밤만 되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 섬뜩한 웃음소리, 꼭 갇혀있는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이 소리. 대체 이 소리의 정체는 뭘까요?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점점 더 깊어지죠. 어느 날 밤에는 로체스터의 침실에 불이 나는데 이때 제인이 그를 구해내요.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. 생각해보세요. 연약해 보이는 가정교사가 저택의 주인을 구한다? 당시의 남녀 역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에요. 이 일로 둘은 더 가까워지지만 질문은 그대로 남아요.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? 왜? 자, 기괴한 웃음소리, 그리고 의문의 화재, 이 모든 사건들이 가리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. 바로 손필드 저택의 3층,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공간이죠. 로체스터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그 3층의 비밀, 과연 뭘까요?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. 이 모든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제인은 결국 로체스터의 청혼을 받아들여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찾고 아,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소속감을 느끼면서 정말 행복의 최고점에 오르죠. 하지만 제인은 몰랐어요. 인생에서 가장 빛내는 바로 그 순간이 곧 가장 기쁜 절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. 결혼식 날이에요. 제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바로 그 순간.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립니다. 예배당에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울려 퍼져요. 이 결혼은 무효다. 결혼식은 그대로 중단되고. 대체 무슨 일일까요? 그리고 마침내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. 로체스터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. 유부남이었던 거죠.
그 기괴한 웃음소리의 주인공, 그 미스터리한 존재는 바로 다락방에 갇혀있던 그의 아내, 버사 메이슨이었습니다. 이 충격적인 진실 하나가 제인이 겨우 쌓아올린 행복과 믿음을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려버려요. 말도 못할 충격과 배신감에 제인은 모든 걸 버리고 손필드를 떠나버립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제인의 진짜 이야기. 그녀가 온전한 자기 자신과 완전한 독립을 찾아 떠나는 마지막 여정의 시작입니다. 그렇게 모든 걸 잃고 거리를 헤매던 제인에게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.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삼촌에게서 무려 2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게 된 거예요. 이게 그냥 돈이 아니에요, 여러분. 19세기의 여성이 이 정도 돈을 가졌다는 건 그 어떤 남자에게도 기댈 필요 없이 오직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,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. 자, 이제 돈까지 생겨서 완벽하게 독립한 제인 앞에 인생 최대의 선택지가 놓입니다. 두 남자의 제안이 있죠. 하나는 세인트 존, 사랑은 없지만 선교사의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며 함께 하자는 제안이에요. 다른 하나는 로체스터죠. 여전히 열렬히 사랑하지만 내 정부가 되어 달라는 제안.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길이죠.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그런데 제인의 선택은 정말 놀랍습니다. 그녀는 둘 다 거절해요. 한 남자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되지도 않을 거고 다른 남자의 위안을 위한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.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원칙과 존엄성을 지키기로 한 거죠. 이게 바로 제인이 마침내 이뤄낸 진정한 독립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. 모든 걸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제인. 이제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. 제인이 다시 선필드로 돌아와 보니 저택은 불파서 잿더미만 남아 있었어요. 로체스터는 아내 버사를 구하려다가 눈이 멀고 몸까지 다치게 됐죠. 모든 걸 잃은 거예요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. 이 끔찍한 비극이 오히려 두 사람을 처음으로 완전하게 동등한 위치에 세워주게 됩니다. 이제 제인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.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에게 다가가는 거죠.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, 그 유명한 문장이 등장합니다. 독자여, 나는 그와 결혼했다. 이 한 문장, 정말 그 어떤 긴 설명보다도 훨씬 강력하지 않나요? 이건 그냥 나 결혼했어요 하고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. 모든 시련을 내 힘으로 이겨냈고 이제 내 삶과 사랑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아주 당당하고 만족감에 찬 목소리인 겁니다. 제인 에어의 이 긴 여정은 150년도 더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오래가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? 모든 걸 불태울 것 같은 그런 열정적인 사랑일까요? 아니면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인 에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